다음 그림과 같은 규칙으로 쌓기나무를 나열해 나간다.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쭈루룩 나갑니다. 마지막 쌓기나무를 나열한 후 오른쪽 맨 마지막에 있는 수와 그 앞에 두 수를 모두 더했더니 360이 되었다. 자, 요 수하고요. 요 앞에 있는 두 수, 요거 세 개를 더한 겁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360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이때 윗줄의 오른쪽 맨 마지막 수를 구하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 요 세 수를 더했는데 여기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 정거는 여기 보면 하나씩 줄어들죠. 9, 8, 7 여기 4, 3, 2 그래서 요 정거는 x-1이고요. 요 앞에 거는 x-2가 됩니다. 요 세 수를 다 더한 게 360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다 더해보면은 3x고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 값이 360. 3x가 마이너스 3 넘어가면 363이 되고요. 3으로 나눠보면 x가 121이 돼요. 자, 이 값이 121입니다. 그럴 땐 그 윗줄이 오른쪽 맨 마지막 수, 자, 이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값. 자, 얘가 121이고요. 특징을 좀 잡아야 되는데, 자, 이쪽 라인을 한번 볼게요. 1, 4, 9, 16인데, 자, 1은 1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요. 자, 4는 이 값은 자, 2의 제곱, 9는 요거는 3의 제곱, 16은 4의 제곱 해서 요것들이 다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쭉 가면은 121은요. 11의 제곱이에요. 자, 요 값이 11의 제곱이니까 요 정거는 10의 제곱이 되겠죠.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답은 10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칙에는 바닥에 놓여있는 숫자 카드로 두 자리 자연수 n을 만들었다. 자, 보니까 1, 2, 3, 4, 5, 6, 7, 8, 9 1부터 9까지 숫자가 있고요. 이때 12자리 숫자에 9배를 하고 1자리 숫자에 3배를 하여 더했더니 n과 같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음 숫자 카드 중에서 n이 될 수 있는 두 카드로 적당한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자, 두 카드를 이렇게 골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12자리, 1자리. 12자리를 x라고 할게요. 1자리를 y라고 보겠습니다. 12자리 숫자에 9배를 하고, 자, 요거에 9x 이렇게 되겠죠. 1자리 숫자에 3배를 하여 더했다고 했습니다. 요거 3배를 한 다음에 더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더니, 자, n과 같았다. n. 원래 숫자입니다. 원래 요거는요, 12자리가 x니까 10x 플러스 y가 되겠죠. 이 원래 숫자와 같았다 해서 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풀어보면 정리를 해볼게요. 9x를 넘겨서 10x에서 빼주면 x가 되고요. y를 넘기면 3y 빼기 y는 2y가 됩니다. 이런 권리는 어디 있어요? x는 y의 2배다. 자, 12자리가 1의 자리에 2배가 됩니다. 2배. 보기 중에서 자, 볼게요. 이 12자리가 1의 자리에 2배가 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자, 1번을 보면요. 자, 요거 2배가 얘죠. 지금 근데 여기가 문제가 보면은 자, 숫자 카드가 좀 두 카드로 적당한 거 찾는 거예요. 이렇게 배열은 아직 한 게 아닙니다. 자, 1, 2니까 예를 들어 이걸 2를 먼저 쓰고 21 이렇게 배열하면은 되겠죠. 자,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선택만 하는 거니까 카드 두 개를. 자, 1과 2 선택하는 거 가능하고요. 이건 2배 관계가 아니니까 안 돼요. 이것도 2배 관계가 아니니까 안 되고, 자, 6과 3, 이거 2배 해주면 이거 나오죠? 이건 됩니다. 이것도 2배 관계가 아니니까 얘도 안 돼요. 그래서 두 카드로 적당한 것. 자, 1, 2와 그 다음에 6, 3,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 전기 에너지 소비량은 X 킬로와트아워이고 이웃 학교의 전기 에너지 소비량은 우리 학교보다 600 킬로와트아워만큼 적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전기 소비량이 우리 학교와 이웃 학교가 각각 12%, 18%가 늘어서 두 소비량이 같아졌다고 한다. 이때 X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 12%가 늘었다고 했죠.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차업량이 A가 있고요.
12%가 늘으면 더하기 100분의 12a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이걸 a로 묶어보면 이거는 1이고 1 더하기 얘는 100분의 12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0.12와 같기 때문에 1 더하기 0.12는 1.12가 됩니다. 1.12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2% 늘었다 그러면 자 이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원래 값이고요. 여기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1.12 이게 12%예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학교가 X였습니다. 자, 우리 학교가 X였고요. 그 다음에 이웃학교는 600만큼 적었다고 했어요. X-600입니다.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인데 이제 올해는 우리 학교가 12%만큼 늘었어요. 그럼 X에 아까 12% 늘면은 1.12를 곱해주면 됩니다. 1.12. 그 다음에 자 이웃 학교는 18%가 늘었습니다. 그럼 x 빼기 600에 곱하기 1.18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같아졌다. 그래서 이 방정식 풀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양변에 110 곱할게요. 그럼 이거는 112x가 되고요. 여기 110 곱하면 118이 되겠죠. 118에 x-600 이렇게 돼요. 자, 계산을 해보면요. 이게 118x 마이너스고 일단 118 곱하기 600이라고 쓰겠습니다. 112x 일로 넘기고요. 요 마이너스 이걸 일로 넘길게요. 그러면 요거 넘겨서 빼주면 6x가 되고요. 자, 요걸로 넘기면은 118 곱하기 600 이렇게 됩니다. x는 자 6으로 나눠주면 요거 나누고 여기가 100 되겠죠. 그러면 118에다가 0 두 개만 붙이면 되겠죠. x 값은 11,800. 11,80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준이와 수영이가 매주 받는 용돈의 비는 3대5이고 일주일 동안 지출한 금액의 비는 4대9이다. 두 사람 모두 일주일 동안 지출하고 남은 용돈이 3,500원이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겁니다. 그럴 때 수영이가 매주 받은 용돈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용돈의 비율이 나왔어요. B가 3대5다. 자, 이 비율로 나왔을 때 이 비율을 실제 값으로 바꾸려면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3x, 5x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민준이 3x, 수영이 5x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출한 금액의 비는 4대9라고 했어요. 이것도요. 실제 값으로 바꾸려면 비례상수를 도입하면 돼요. 자, y라는 문자를 쓰면 만약에 4y만큼 쓰고 그다음에 수영이는 9y만큼 이렇게 씁니다. 자, 남은 돈은요. 자, 이거 용돈에서 지출한 돈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4y. 자, 이게 남은 돈인데 남은 돈이 3,500원.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것도요. 5x에서 9y를 뺀 거. 5x 마이너스 9y. 3,5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미지수 제가 두 개 썼죠. 그러면 이게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연립방정식을 배운 학생은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일단 이거 풀고요. 연립방정식 이제 안 배운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풀이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립방정식은요. 미지수를 소거시키면 돼요. 일단 x를 한번 소거시켜 볼게요. 그럼 위에 5 곱하고 여기 3을 곱해서 이걸 15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윗식에 5를 곱하면 15x 5 곱하면 20y는 자 여기 5를 곱하면요 자, 0, 0이 있고 5, 25 그 다음에 5, 3, 15니까 17 해서 17,500 이렇게 되고요. 자 아래식에는 3을 곱합니다. 그럼 15x 여기 3 곱하면 27y 여기 3을 곱하면 1500 이렇게 돼요. 두 식을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빼보면 15x 사라지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 빼면 이거 플러스 27 되니까 7y가 돼요. 이거 빼면은 7000. 7로 나누면 y 값은 1000 이렇게 됩니다.
자, y 값은 1000 구했고요. 자, y를 자, 여기나 여기 둘 중에 아무나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도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요 외식에 집어넣어 볼게요. y에 1000을 대입을 해보면 4000이죠. 마이너스 4000 1로 넘겨서 더해주면 7500이 됩니다. 3x가 7500 이렇게 돼요. 3으로 나누면 326, 3, 5, 15니까 2500 이렇게입니다. x값은 2500. 그래서 수영이가 받는 용돈은 수영이가 아까 5 비율이니까 5x죠. 5x니까 5x 값을 구해보면 여기다 5 곱하면은 12,500원. 답은 그래서 12,500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자, 연립방정식 아는 학생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연립방정식을 머리에 안 배운 학생은 일단 이거는 안 쓸게요, 제가. 자, 이거 한 개만 하겠습니다. 용돈의 비가 3x, 5x라고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남은 돈이 3,500원이니까 요거에서 남은 돈을 빼면은 이게 지출하는 돈이죠. 그래서 자, 민준이는 3x에서 3,500원을 뺍니다. 그리고 자, 수영이는 5x에서 3,500원을 빼면 되겠죠. 이게 지출한 금액인데 이 비율이 4대 9입니다. 이 비율이 4대 9. 그래서 이 비례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같아요. 이렇게. 요 값과 9를 곱하면은 3, 9, 27이니까 27x 빼기. 자, 이거 35에 9 곱해보면요. 5, 9, 45. 3, 9, 27이니까 31이 되겠죠. 그래서 315에 0 2개. 이렇게. 그 다음에 4하고 이렇게 곱한 거요. 4, 5, 20x.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에 또 0 2개 있고요. 4, 5, 20에 3, 4, 12니까 14 이렇게 돼요. 방정식 풀어보면 20x를 넘겨서 빼주면 7x가 되고요. 그 다음에 31,500로 넘깁니다. 그러면 플러스 31,500이 되죠. 여기서 14,000을 빼주면 돼요. 여기서 14,000을 이렇게 빼주면 여기 1 되고요. 7, 5, 0, 0 이렇게 되겠네요. 7x가 17500이고요. 이거 7로 나누면 2500 이렇게 됩니다. x값 아까 구한 2500과 같죠? 그래서 여기 5x가 12,500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가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의 무리 속력은 초속 10cm이고 유람선의 속력은 일반적으로 시속 24km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초속이에요. 초속 10cm입니다. 여기는 시속이고 24km. 단위가 다르죠. 일단 이거 한번 바꿔볼게요. 이 초속을요. 시속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1초에 10cm 가니까 이게 1시간이 얼마큼 가는지를 구하면 돼요. 1시간은요. 이게 초로 바꾸면 3600초입니다. 1시간이 60분이죠. 자, 1분이 60초니까 여기다 60을 곱하면은 3600초 이렇게 돼요. 그럼 1초에 10cm를 가면 1시간이면 여기에 360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3600에 0 하나 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센티미터죠. 이렇게 센티미터. 자,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려면요. 공 2개가 지워지면 돼요. 100cm가 1m입니다. 그래서 이게 360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킬로미터로 또 바꾸려면 자, 1km는 1000m이기 때문에 이걸 킬로미터로 바꾸면 소수점이 3개가 가서 0.36km가 됩니다. 그래서 초속 10cm를 바꾸면 0.36km per 자, 1시간, 시간당 이렇게 돼요. 시속 0.36km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왕복을 한다 그랬어요. 자, 출발하여, 자, 뚝섬 유원지에서 출발하여 하류인 A. 자, 뚝섬이 있고요. 자, 하류 지역인 A 지점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갈 때는,
하류의 지역으로 갈 때는 배의 속력에다가 이 강물의 속력을 더해준 속력으로 갑니다. 그래서 배의 속력이 시속 24죠. 24 더하기 0.36 이렇게 갑니다. 속력이에요. 킬로미터 퍼 시 이렇게입니다. 돌아올 때는요. 돌아올 때는요.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줘야 돼요. 저항을 받는 겁니다. 24 마이너스 0.36 킬로미터 시 이렇게 돼요. 속력이. 자, 그리고 거리 x를 구하는 시에 이 거리를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을 세울 건데 이제 시간 중심으로 세울게요. 보통 속력 문제는요. 이 시간 중심으로 세우면 잘 세워집니다. 그리고 왕복할 때 시간이 40분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시간으로 좀 바꿀 겁니다. 일단은 자, 갈 때 걸린 시간을 구해 볼게요. 시간은 우리가 속력 문제에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돼요. 그래서 자, 속력이 자, 이거 더하면 24.36이 되겠죠. 24.36분의 x 거리 더하기 자, 올 때는 이거죠. 이거 빼면 23.64가 되겠네요. 분의 x 자, 이게 더하면 총시간인데 총시간이 40분. 이것도 시간으로 바뀌면 40을 60으로 나누면 이게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돼요. 자, 이거 약분되고 2로 약분되면 이거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방정식 찾으면 돼요. 자, 이게 24.36, 23.64, 3분의 2, 3분의 2 나오는 게 이거 두 개네요. 여기서 더하기인 거, 이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공원의 트랙 모양의 산책로를 걷는데 준서는 시작 지점에서 분속 40m의 속력으로 걷고 같은 지점에서 서우는 분속 45m의 속력으로 준서와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다 그랬습니다. 트랙 모양이에요. 이렇게. 자, 한 명은 1로 가고 한 명은 1로 갑니다. 자, 한 명은 속력이 40. 자, 분속 40이고요. 얘는 분속 50으로 45네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반대 방향. 출발 이제 40분 후에 두 사람이 두 번째로 만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만나는 게 언제냐면요. 자, A, 이거 두 명을 그냥 A, B라고 할게요.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가 있겠죠. 자, 이 거리의 합이 이 트랙 둘레의 길이와 같아지면은 만납니다. 자, 만나고 두 번째 만나려면은 또 두 사람이 간 거리가 이 둘레의 길이의 2배가 되면 되겠죠. 어차피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40분 후에 두 번째로 만났다고 하면요. 첫 번째로 만나는 거는 이거의 절반인 20분 후에 자, 2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납니다. 이렇게 20분. 그럼 20분 동안에 간 거리의 합이 이 트랙의 둘레의 길이가 돼요. 산책로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20분 동안 간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A가 자, 간 거리는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시간. 그래서 속력은 지금 분속 40이고요. 자, 20분 동안 갔으니까 40 곱하기 20 더하기 자, 이쪽은 속력이 45고요. 시간이 20입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곱하면 800이고요. 자, 이거는 900 되겠네요. 그러면 1700. 답은 1700m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한 하영이는 약속 장소까지 시속 3km로 걸으면 약속 시간보다 30분 후에 도착하고 자전거를 타고 시속 15km로 가면 약속 시간보다 20분 전에 도착한다고 한다. 약속 장소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자, 이 거리를 자, x 킬로미터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약속 장소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볼게요. 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자, 여기 대입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속력은 시속 3km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x가 되겠죠. 3분의 x. 자, 이렇게 하면 걸린 시간이 나오는데 자,
약속 시간보다 30분 후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약속 시간까지 걸린 시간은요. 약속 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30분이라는 거는 2분의 1 시간이죠. 30을 60으로 나누면 2분의 1이니까 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자, 2분의 1 시간을 빼야지만이 이게 현재 시간부터 약속 시간까지의 그 시간 간격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또 다른 상황은 시속 15km로 가요. 그러면은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니까 15분의 거리 x 됩니다. 자, 이렇게 갔더니 약속 시간보다 20분 전에 도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간보다 20분을 더해줘야지만이 약속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자, 20분도 마찬가지로 시간으로 바꾸면은 60으로 나눠주면 돼요. 60분의 20 이렇게입니다. 자, 이거 약분하면 이거 3분의 1이죠.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이 방정식을 풀면은 x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요. 최소 공배수인 30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 곱하면은 3 약분되고 10x 마이너스고 30 곱하면 15가 되고요. 30 곱하면 2x 30 곱하면 10. 자, 2x로 넘기면요 8x가 되고요. 마이너스 15로 넘기면 플러스 되니까 25가 됩니다. 그래서 x값은 8분의 2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A마트에서 1.5리터짜리 오렌지 주스를 하나 사고 B마트에서 Xml짜리 오렌지 주스를 하나 사왔다. 집에 와서 성분표를 자세히 보니 A마트에서 산 것은 오렌지 함유량이 50%이고 B마트에서 산 것은 오렌지 함유량이 35%였다. 두 오렌지를 주스를 전부 섞었더니 46.25%의 오렌지 주스가 만들어졌다. X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이 단위가 여기는 1.5 리터고요. 여기는 X 밀리리터입니다. 단위를 좀 맞춰줄게요. 자, 요거를 밀리리터니까 얘도 밀리리터로 바꿀게요. 자, 1리터는요, 1000밀리리터입니다. 그래서 1.5리터는 1500밀리리터가 돼요. 그래서 단위를 밀리리터로 다 바꾸겠습니다. 그림이 있으니까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자, 이거 두 개 이렇게 섞은 거예요. 50%짜리가 1500밀리리터. 그 다음에 35가 X 밀리리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섞어서 이렇게 통째로 만든 거예요. 만들었더니 농도가 46.25가 됐다 그랬어요. 25%. 그 다음에 이 양은요, 전체 양은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죠. X 플러스 1500 됩니다. 자, 식을 세울 건데, 우리 소금물, 농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는 오렌지 양과 여기 있는 오렌지 양을 더하면 전체 오렌지 양이 됩니다. 자, 여기 들어있는 오렌지 양은요, 1500에 50%니까 1500 곱하기 100분의 50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여기 있는 오렌지 양은 x 곱하기 100분의 35. 자, 여기 있는 오렌지 양은요, x 플러스 1500 곱하기 100분의 46.25가 됩니다. 자,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100을 곱해 볼게요. 100 곱하면 이렇게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일단 5로 한번 나눠볼게요. 5로 나누면 10. 자, 이거 5로 나누면 7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5로 나누면 5, 9, 45에 점이 있고요. 5, 2, 10에 5, 5, 25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0.25가 있죠. 0.25가 분수로 바꾸면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거 소수점 없애려고요. 양변에 4를 곱할게요. 4를. 자, 4를 곱해보면, 자, 여기는 1500에 10이니까 15,000인데, 자, 여기서 4를 곱하면은, 자, 6이 되겠네요. 60에 00에 0. 이렇게 되고. 더하기 여기 4 곱하면, 4, 7은 28이니까 28x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단 x 플러스 1500에
자, 여기다 4를 곱하면 4, 9, 36이고요. 요거 4분의 1인데 4 곱하면 1 돼요. 그러면 37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37x 더하기 일단 1500 곱하기 37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8x가 1로 넘겨요. 이렇게 넘겨서 빼주면 37에서 28을 빼주면 9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6만에 빼기 1500 곱하기 37. 요거 계산해 보면요. 이게 55,500 이렇게 됩니다. 6만에서 55,500을 빼면요. 4,500 돼요. 4,500이 9x입니다. 9로 나눠주면은 x 값은 500. 그래서 답은 50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은 강당에서 설명회가 있는 날이다. 강당에 있는 의자에 8명씩 앉으면 학생 4명이 남고 11명씩 앉으면 의자 1개에 학생 3명이 앉는다고 할 때 의자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의자의 개수를 제가 x라고 하고요. 자, 학생 수.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학생의 수를 한번 x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이요. 8명씩 앉으면 4명이 온다 그랬어요. 의자 하나에 8명씩 앉으면 의자 개수가 x개니까 8x가 되겠죠, 학생이. 근데 학생 4명이 남는다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4를 해줘야지 이게 학생 수예요. 자, 이게 학생 수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되냐면 11명씩 앉으면 의자 한 개에는 3명이 앉는다. 마지막 의자에는 3명이 앉는다는 겁니다. 즉 X 의자 중에서요. X-1개의 의자에는 11명씩 앉고 마지막 한 개의 의자에는 3명이 앉는다는 거예요. 그럼 학생 수가 요 곱하기 11 되겠죠. 11에 X-1 더하기 마지막 의자에는 3명이 앉으니까 3만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학생 수는 같으니까 는 해서 방정식 만들었고요.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변 전개시켜보면 11x 마이너스 11에 더하기 3 해주면 마이너스 8이 되고요. 8x를 1로 넘겨서 빼주면 3x가 되고요. 마이너스 8은 1로 넘겨서 4에 더해주면 12가 됩니다. 3으로 양변 나누면 x값은 4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영을 간 용수는 텐트를 배정받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모두 집결하였다. 한 텐트에 4명씩 자면 14명이 남고 6명씩 자면 빈 텐트 1개와 4명이 자는 텐트가 1개 생긴다고 할 때 텐트의 개수와 학생 수를 각각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텐트가 학생 수보다 적겠죠. 보통 적은 거를 미지수로 잡으면 좋습니다. 텐트의 개수를요, x개라고 할게요. x개라고 하고 학생 수를 x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지금 두 가지 상황이에요. 텐트에 4명씩 자면 14명이 남는다 그랬어요. 4명씩 자면 텐트가 x개니까 4x가 되겠죠. 그리고 14명이 남으니까 더하기 14를 해줘야지 이게 학생 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 수가요, 또 다른 상황이 6명씩 자면 그랬어요. 자, 빈 텐트 1개와 4명이 자는 텐트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텐트 개수 x개인데 자, x-2개 여기는 6명씩 자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텐트에는 4명이 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텐트에는 아무도 자지 않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학생 수는 자, 이거 곱하기 6 되겠죠. 6에 x-2 더하기 여기는 4명이니까 그냥 4 더해주면 되고 여기는 아무도 안 자니까 0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는 같아야 되니까 는 해서 방정식을 만들었고요. 풀면 되겠습니다. 우변 전개시켜보면요. 6x 마이너스 12 플러스 4 해주면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자, 4x 1로 넘겨서 6x에서 빼주면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8은 1로 넘겨서 더해주면 8 더하기 14니까 22가 됩니다. 2로 나누면 x값은 11이 돼요. 그 텐트의 개수는 11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수는
아까 이게 학생수였죠. 11을 둘 중에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집어넣어 볼게요. x에 11 집어넣으면 44 더하기 14니까 더하면 58. 학생 수는 5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은 토론대회가 있는 날이다. 학생들을 모둠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 모둠에 6명씩 배정하며 생각한 것보다 정확하게 두 모둠이 부족하여서 몇 개의 모둠에는 5명씩 배정하였다. 6명의 모둠과 5명의 모둠의 수의비가 5대 4이면 예상했던 모둠의 수가 된다고 할 때 전체 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모둠의 수의비가 5대 4라고 했죠. 여기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율로 나온 거를요, 실제 값으로 바꿀 때는 자, 비례 상수, 즉 여기서 x를 한번 써볼게요. x를 이용해서 자, 5x, 4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6명인 모둠이 5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명 모둠의 개수가 4x가 됩니다. 그럼 전체 모둠이요. 이거 두 개를 더하는 9x가 전체 모둠의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학생 수를 보면은 6명이 모둠이 5x개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학생은 6 곱하기 5x 이렇게 되고요. 5명 그다음에 4x의 모둠이 있기 때문에 학생 수는 곱하면 됩니다. 5 곱하기 4x를 더한 게 전체 학생 수가 됩니다. 전체 학생 수인데 자, 이 상황과 여기 보면은 한 모둠에 6명씩 배정하면 생각한 것보다 정확하게 두 모둠이 부족한다고 했습니다. 전체 모둠이 9x 모둠이죠. 9x 모둠인데 두 모둠이 부족하니까 9x-2 모둠에 6명씩 있으면 이게 또 전체 학생 수가 돼요. 요거하고 요거는 같다.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5, 6, 30x고요. 여기는 4, 5, 20x. 더하면 50x 되겠죠. 6, 9, 54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50x를 넘겨서 빼주면요. 4x가 되고. 마이너스 10이 좌변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12가 되고요. 양변 4로 나누면 x는 3이 됩니다. 전체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아까 이 식에서요. 자, 요거와 요게 학생 수입니다. 자, x3을 자, 여기다 대입할까요? 이쪽에 대입해도 되고 뭐 이쪽에 대입하면 여기 쉽겠네요. 여기 x에 3을 집어넣으면은 곱하면은 150. 그래서 학생 수는 15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이다. 지금부터 x분 후에 시층과 분침이 이루는 가게 크기가 7.5도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현재 8시 30분이고요. 저걸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일단 우리가 이 분침을 볼게요. 분침이 1분에 몇 도씩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자, 분침은요. 1시간이면 한 바퀴 돌죠. 한 바퀴는 360도예요. 360도 도는데 1시간, 즉 60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60으로 나눠보면 6도가 되겠죠. 6도. 자, 1분에 6도씩 움직이고요. 자, 이게 분침이고요. 그 다음에 시침은 자, 요 시침은요. 1시간 지나면은 요 각도가 요 한 칸이 30도죠. 30도만큼 움직여요. 30도를 60분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이거 60분의 30분은 2분의 1이죠. 2분의 1도. 분의 그랬습니다. 자, 이게 시침입니다. 이거. 시침은 1분에 2분의 1도씩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서 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각이 7.5도가 될 때가 있는데 x가 14보다 크고 30보다는 작다고 했어요. 14면은 여기서 14분 지나면 거의 9 바로 밑에까지 가죠. 자, 여기서부터 30분이니까 7.5도가 나오려면 자, 요 분침이요. 요 시침을 지나쳐서 이렇게 돼서 요 각이 7.5도일 때 자, 요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준을 제가 자, 이쪽을 기준으로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각도를 보겠습니다. 분침을 보면 자, x분이 지났어요. x분이 지났다고 치면 아까 분침은 1분에 6도씩 움직이니까 6 곱하기 x 자, 6x만큼 갑니다. 즉 여기서 여기까지 각이 6x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시침을 볼게요. 자, 시침은 여기를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30도씩이죠. 요 한 칸이 30도, 여기까지가 60도고 그 다음에 30분, 8시 30분이기 때문에 30분이면 이 시침은 절반인 30도의 절반인 15도만큼 가겠죠. 그래서 60 더하기 15도니까 75도가 돼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75도가 있는 겁니다. 이거 더하기 여기서 x분이 지나면은 아까 1분의 2분의 1도씩 가니까 2분의 1 x 만큼 더해집니다. 더해지고요. 아까 요거에서 요거 분침이 더 각이 더 커야 되겠죠. 이쪽 각이. 그래서 이 분침에서 시침을 뺀 게 7.5도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6x 마이너스 이거 빼주면 75 빼기 2분의 1 x 이게 7.5 양변에 2를 곱해 볼게요. 12x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x는 여기 2 곱하면 15 11x에서 x 빼면 아니 12x에서 x 빼면 11x가 되고요. 마이너스 150로 넘기면 플러스 되겠죠. 여기 165가 됩니다. 양변을 11로 나누면 15가 되죠. 그래서 x값은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